우리는 함수 이야기할 거고 82쪽이야. 이제 우리가 대응이라고 해서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 한다. 이제 대응이라는 표현이 함수에서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은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놈은 3이라는 숫자에 대응을 시킬 거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러면 얘는 4라는 숫자에 대응이 돼야 되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n각형까지의 값들이 대응되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함수 관계에 의하면 f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3이래. 그리고 여기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을 x라는 값을 1이라고 할 때 이 값에 대응되는 값은 1을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지. 네. 그지? x에다가 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값을 결정함에 따라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결정됨에 따라 그것에 대응되는 어떤 값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함수라는 대응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거고, 그 대응이라는 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관계들처럼,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관계들처럼 앞에서 주어지는 x가 y라는 값에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거고, 이 대응 관계에 있어서의 함수는 이제 대신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 x는 반드시 오직 하나의 y 값에 대응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x라는 값이 하나가 결정됨에 따라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y 값,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 중요한 개념은 오직 하나가 대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가 1하고 뭐 2가 있을 때 y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1과 뭐 2가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이러한 관계를 완성시킬 때 우리는 얘네들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2라는 값은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되면 2라는 값이 선택하는 값이 2개가 되니까, 여기 4하고 5라는 2개가 되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또는 x라는 집합에 있는 1, 2, 3이라는 원소가 y에 있는 4, 5라는 원소를 선택하는데 2는 4로 가고 3은 5로 갔어. 근데 1이라는 원소가 출발하는 게 없어. 그럼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그러니까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y의 원소를 오직 하나, 뭐 이렇게는 상관없습니다. x라는 집합에 있는 1, 2라는 원소가 y라는 집합에 있는 4, 5, 6에 대해서 1이 5로 가고 2도 5로 갔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x에서 출발하는 화살표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항상 한 개씩만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집합 x와 집합 y에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x하고 y가 이렇게 있고 x에서 y로 가는 요 관계 함수가 있으면 집합 x에 있는 이 집합 x를 우리는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정의역의 각 원소 1, 2, 3에 4, 5, 6, 7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 1이 선택한 게 5, 2가 선택한 게 5, 3이 선택한 게 6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 관계가 성립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에 1을 대입하면 5가 됩니다. 2를 대입해도 5가 됩니다.
그리고 3을 대입했더니 얘가 6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함수 값. 정의역의 원소가 선택한 y값 사이의 관계를 써주는 이런 값들을 함수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택받은 값들 있지? 선택받은 값들만 모아서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치역은 5하고 6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5하고 6이라는 요놈을 우리는 이제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자, x가 될 수 있는 값 정의역, y가 될 수 있는 값 공역. 거기서 선택받은 y값 치역.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지? 정의역, 공역, 치역.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인 거야.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 이게 이제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에 대한 이야기가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좀 명확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함수 옆에다가 얘는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앞에 써 있는 게 x들의 집합 정의역, 그리고 뒤에 오는 게 y들의 집합 공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정의역, 공역, 치역. 나와 있는 이야기 용어들 다시 한번 보면 대응, 그 다음에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수값까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역은 공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 사이의 관계는, 치역이라는 것이 선택받은 값은 언제나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고요. 함수와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정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다. 함수에서 서로 같다의 의미는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아야 돼. 두 함수가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고, 여기에 g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가는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역도 같아야 돼. 그리고 fx가 선택하는 값과 gx에서 x값 선택하는 값들이 모두 다 같으면 우리는 이 두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각각이 선택한 값들이 서로 같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83쪽에 있는 거 지난번에 개념식 1, 2, 3번 다 달지 않았나 답을? 네. 그죠? 1번에 있는 게 함수인 것만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이 뭐였어? 기억 디귿이요. 기억 디귿이죠. 네. 니은의 경우에는 7이라는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대응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5라는 원소는 두 개의 y값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랬어. 네. 함수는 오직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네. 리을의 경우에도 1이라는 원소가 두 개의 원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었던 거지. 네. 자, 2번에 주어져 있는 그림으로부터 정의역, 공역, 치역을 설명하는 방법들을 봤고, 3번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자, 집합 x도 집합 y로 가는 함수에서 서로 같은 함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 여기에서 치역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네. 치역을 구하는 방법은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한 y값들을 모두 모아주면 그게 치역이 되더라. 네. 자, 실제로 이게 문제로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84쪽. 두 집합 x 0, 1, 2하고 x가 1, 0, 1, 2하고 y가 0, 1, 2, 3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 0과 1과 2가 y라는 집합의 원소를 오직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억에 의한 함수는 x가 x 마이너스 1로 대응되고 있는 거지. 뭐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fx는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x를 대입하면 x 빼기 1이 됩니다. 0하고 1하고 2를 대입하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공역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0하고 1하고 2가 집합 x의 원소인데 y라는 집합의 원소에 0, 1, 2, 3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가지만 0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f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 f 0에 대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니은의 경우에는 x가 절대값 x-1에 대응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이제 0하고 1하고 2를 넣을 건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니까 1이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1하고 0하고 1은 지금 집합 y의 원소이기 때문에 니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자, 디귿도 보면 디귿은 x를 제곱했어. 그러면 0하고 1하고 2를 제곱하면 0, 1, 4가 되는데 4가 공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역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리을에 보면 x가 x-1의 제곱에 대응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과 1과 2를 대입할 건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되고 1 집어넣으면 0 되고 2 집어넣으면 1 되니까 리을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니은과 리을만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봅시다. 주어진 2번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이 나와요. 함수의 함수값과 치역의 관계인데,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2번 문제는 x라는 집합을 정의역을 x가 1 이상 7 미만의 x는 자연수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역은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조건지시법이란 말이지.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원소분할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는데, 이제 이게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정의역으로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얘가 fx는 x-3, x는 홀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는 x는 짝수. 주어진 함수가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6개의 원소에 대응되는 y값들을 찾으면 되는데, x값이 홀수일 때는 1이나 3이나 5는 요 위에 걸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2하고 4하고 6은 짝수니까 요 밑에 있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을 홀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지? 2는 아래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3은 다시 위에다 넣을 거야. 그럼 0이 될 거고, 4는 짝수니까 아래다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4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5를 위에다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아래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1, 3, 4, 5, 6에 대한 각각의 함수값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지? 집합이니까 원소들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원소들의 순서는 그냥 편하게 각각에 대한 값들을 그냥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게 정비례, 반비례, 1차 함수, 2차 함수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하고 주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함수를 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필수제 3번을 볼게요. 필수제 3번에 보면 3번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 x가 1하고 3이야. 1하고 3이고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부함수 fx하고
gx가 x의 제곱 더하기 b. 이 도함수가 f하고 g가 같대요. f하고 g가 같대. fx하고 gx는 모두가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역 x를 같이 정의역으로 갖고 있어. 뭐 지금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인데, 공역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집합을 실수 전체로 볼 겁니다. 문제 속에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는 뭐 정의역도 공역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했으니까 저기 나와 있는 1, 3이 대응되는 값들을 찾을 건데,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으려면 f에다가 1 집어넣고 g에다가 1 집어넣는 게 같아야 되고, f에다가 3 집어넣고 g에다가도 3 집어넣는 게 같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만큼은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거라고. 자, fx에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gx에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a, 여기에 x에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b. 그지?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성립되어야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a 빼기 b는 1이다라고 하는 조건과 3a 마이너스 b는 9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연립하여 아래서 위에 거 빼면 이 a는 8, a는 4가 돼요. a는 4. 그리고 a가 4면 b는 3이어야겠네. 그래서 a하고 b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함수의 모양과 상관없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함수 제일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대응, 그리고 함수,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이런 말들에 대한 문제들을 봤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래프라는 게 나와요. 함수의 그래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었던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를 그래프가 이런 거야. 점의 집합. 그래프라고 하는 걸 우리가 G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x, y라는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이 집합은 x하고 y 사이에 y는 fx라는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리고 x라는 값은 언제나 정의역, 집합 x의 원소여야 합니다.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y는 fx를 만족하는 x, y라는 점들의 집합, 이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를 갖다가 x, fx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x는 집합 x의 원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윗줄에 있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 x, y, x하고 y를 x좌표, y좌표로 하는 점들이, 얘네들이 y는 fx, x를 집어넣으면 y가 돼야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정의역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 이걸 갖다 우리는 그지? 이거를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x가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고요. 여기 fx라는 함수가 x 제곱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얼마 돼? 1이요. 1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요. 1 집어넣으면 1이요. 1 집어넣으면 1 되지. 요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찍고 0,0을 찍고 그 다음에 1,1을 찍어. 이 점 3개가 그래프를 그린 거야. 원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점 3개만 찍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갈 거고, 우리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려봤던 1차 함수의 직선, 뭐 2차 함수의 포물선,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보통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fx가 x제곱을 만족하는 이 2차 함수에 대하여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는 그 점들이 무진장 많아서 그 점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다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0을 집어넣으면 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집어넣어준 점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포물선 형태의 선이 만들어져 버린 거지. 이게 실수라고 그래.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하다 보면 얘네들은 지금처럼 어떤 직선이나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함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려면 이게 함수다. 함수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오직 하나여야 되지.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값이 오직 하나여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x축의 수직인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잖아.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들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다 하나씩만 있으면 얘네들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각각의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여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안다라는 거지. 혹시 우리가 요거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얘는 왜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을까? 원의 함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얘를 갖다 원의 방정식이라 불렀던 이유가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여기 있는 어떤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 그랬지.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은 오직 하나여야 돼. 함수의 모양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던 간에 얘가 함수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어디서 그어도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함수다. 함수는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오직 하나뿐일 때 함수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판단하는 방법. 저렇게 그래프로 줬을 때 판단하는 방법. y축과 평행하게 그어.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돼. 두 개거나 만나지 않는 점이 있으면 그 함수가 아닌 거야. 오케이? 알아둬야 돼. 이게 하나의 함수 판별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7쪽의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88쪽에 있는 거 이제 풀 수 있겠다.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 그림들 한번 쭉 보세요. 그 그림들이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볼까?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을,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얘네들을 판단하는 거,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으라 했어. y축과 평행하게 선을 어디에서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지? 니은은 안 되지. 니은에 나와 있는 타원은 그으면 만나는 점이 두 개야. 따라서 니은은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원의 끝부분에 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점의 이 원의 양 끝점에서는 하나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만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잖아. 단 하나라도 안 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원의 양쪽 끝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그어보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니까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이거 다 어디서 그어도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또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함수가 아닌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니은과 디귿을 제외하고 기억, 리을, 미음, 비읍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간단한 거니까 바로 풀어볼래? 4-1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네. 기억은 함수가 아닐까? 함수예요. 그지? 니은은 아니. 아니지. 디귿은 맞아요. 맞고 리을은 틀려요. 이것도 안 되죠. 그죠? 네. 비읍, 미음은 돼요. 비읍은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함수가 안 되는 건 니은과 리을인데, 네. 자, 리을에 나와 있는 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요 K라는 요 점에서는 그 값이 무수히 많은 거야.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만나는 점이 아예 없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미음의 경우에는 이게 끊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 있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데는 여기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여기 끊어진 부분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내가 그어봤더니 요 아래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야. 네. 함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에 대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어. 네. 잠 깨고. 네. 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네. 그 이름을 정할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이름을 정하는 건 함수 식의 모양에 따라서 정하는 거야. y는 fx라는 어떤 함수에 대하여 그 함수의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면 기능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y는 fx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에 fx의 네. 식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뭐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y는 3 뭐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도 될 수 있고 y는 뭐 x-2 2차 함수면 여기 오른쪽에 오는 게 2차식이 올 수 있는 거지.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삼각비 우리 썼던 거 있지. sin x 뭐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 우리 삼각 함수라고 부르고 지수가 와 2의 x승. 그럼 이건 지수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대응 관계.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함수의 이름을 좀 붙일 건데 그 함수의 이름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 상수 함수 또 4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1대1 함수가라고 하면 얘가 함수니까 함수여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1과 x2가 다르면 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해석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x값이 다르잖아. 그럼 얘도 y값도 다르다는 뜻이야. fx1과 fx2는 x1과 x2가 선택한 y값이거든. 그러면 x값이 다르면 y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정의역과 공역인 이런 함수가 하나 있어.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들,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이 1, 2, 3이 있고 여기에 4, 5, 6, 7, 8 이런 게 있어요. 자, 1이 5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는 1하고 2가 다르지. 그럼 2는 5를 선택하면 안 돼. 2가 선택하는 값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자, 1하고 2가 5하고 7을 선택했지. 그러면 3은 5하고 7을 선택하면 안 돼. 3은 무조건 남아있는 원소들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른 상태. 이럴 때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어?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의 공역에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되는 함수. 이걸 갖다 우리는
1대1 대응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 왜냐하면 자 1대1 대응은 이렇게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얘도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세 개밖에 없으니까 대응될 리가 없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이 함수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 네. 이면 fx1하고 fx2가 달라야 돼. 네. 근데 여기 이거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네. 조건이 동력과 네. 치역이 같아야 돼. 네. 동력과 치역이 같아야 돼. 아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동력이 4, 5, 6, 7, 8인데 치역은 4, 6, 4, 5, 7이었잖아. 네. 이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된 거고 네. 이렇게 되려면 집합 x가 1, 2, 3이 있으면 집합 y에는 4, 5, 6만 있어야 돼. 네.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돼야지. 얘가 5, 얘는 6, 얘는 4. 이렇게 되면 네. 동역이 4, 5, 6인데 치역도 4, 5, 6이 된 거지. 그러니까 y에서도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된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고 1대1 대응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네.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집합이 유한 집합 1, 2, 3, 1, 2, 3 이거밖에 없었잖아. 네. 근데 실수 전체가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자 실수 전체의 정역과 실수 전체의 공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은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의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네. 근데 얘는 치역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치역이 y는 b보다 크다가 치역이 돼버린 거야. 네. 이 위쪽만 있는 거지. 요 아래쪽에 있는 값들은 선택을 못 받은 거야. 네. 공역이 실수 전체였는데 그 중에서 b보다 큰 애들만 선택을 받은 거야. 네. 그러면 이건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주어진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네들이 얘가 y 값도 다 가져야 되고 x 값도 다 가져야 되니까 네. 이 함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역 쪽으로도 모든 값들이 선택을 받고 위로도 다 선택받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다 그 대응하는 값들을 다 확인했더니 얘네들은 공역이랑 치역이랑 모든 실수로 다 같아요. 네. 이런 형식이 돼야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되고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네. 자, 1대1 대응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야. 네.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내가 큰 집합을 만들어 놓고 네. 이 안에 1대1 함수가 있어. 1대1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알겠어? 이게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는 내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지? 함수는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지. 1대1 함수는 내가 요 그래프가 지나간 자리 있지. 요 지나간 자리에 맞춰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봐. 네.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돼. 1대1 함수는 안 만나는 값도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y값도. 하지만 1대1 대응은 어디에서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네. 어디에서 그어도 1대1 대응 판단하는 방법은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안다. 네. 오케이?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하게 생긴 두 가지 함수, 한근 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면 항등함수는 내가 주어진 탐색하는 y값이 똑같은 거야. 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도 1이 되고 x에다 3 집어넣으면 y도 3이 되고 x에다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돼.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 f가 x에서 x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 이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어요. 주어진 어떤 함수가 x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1 집어넣으면? 이런 함수가 항등함수인 거야. 그지? 여기 fx가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1 집어넣으면 1 되지? 그지? 물론 여기에 만약에 원소에 2가 들어있잖아. 2가 들어있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되지. 얘는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8이 되면서 2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야. 하지만 마이너스 1하고 1만 있을 때는 밑에 있는 것도 항등함수인 거야.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실수 전체를 놓고 보면 실수 전체에서의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수 전체에서는 y는 x 얘만 항등함수인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x하고 y가 실수 전체에서 다 x가 y값이 다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라고 하는 건 주어진 함수가 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는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탑에 있는 어떤 원소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넣으면 전부 다 3, 3, 3, 3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한 가지 값으로만 가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fx는 3 이런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3, 마이너스 1 넣어도 3, 0 넣어도 다 3, 1 넣어도 3, 다 3이 돼버리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이 함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1대1 함수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인 거야. 항등함수는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함수, 얘는 다 항등함수 다 되는 거야. 오케이? 항등함수는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함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런 함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페이지 90쪽에 대전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번에 주어진 기억에 주어진 함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중에서 기억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 니은은 니은 이게 뭐야? 이게 전부 다 A로 갔어. 이게 뭐야? 아이씨 아니지, 상수함수지. 한 가지 값에 대응되는 함수가 상수함수인 거야. 상수함수에는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이 상수함수고 디귿은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1에서 3개가 대응됐으니까 안 되고 리을에 주어져 있는 건 리을은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갔지. 근데 이제 4가 대응되는 값이 없지.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아닌 거야.
항등함수의 전제 조건이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응? 자, 미음이 바로 항등함수지. 네. 미음은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항등함수이기도 한 거야. 네. 자, 비음은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 거야. 네. 따라서 1대1 함수는 리을, 미음, 비음. 1대1 대응은 미음, 비음. 항등함수는 미음, 상수함수는 니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어떤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에서는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볼 수 있죠. 네. 자, 필수제 5번입니다. 필수제 5번에 네 가지 함수가 나와 있어. 기억해 보면 그 함수의 모양이 와서 가고, 니에는 아하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 함수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은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어진 함수에다가 네 가지 이름,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등함수에 대한 이름을 붙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들은 자, 첫 번째 기억은 얘네들을 함수 맞지? 응? 이런 식으로 하고 얘 함수야. 단점에서 만나지.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기억은 우리가 정해야 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상수, 함수라고 하는 이 값들에 대해서 네. 기억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들어가는 거야. 네. 자, 니은에 나와 있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지. 어떤 x를 넣어도 다 같은 y값이 되는 거야. 네. 이걸 우리는 쟤를 뭐야? 여기 나와 있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은 네.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네. 모든 x에 대한 x 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네. 이 상수함수인 거야. 상수함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고, 디귿에 나와 있는 y는 x라고 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도 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 리을에 나와 있는 건 그거 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안 만나는 부분도 있지. 네. 이제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네. 리을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 왜냐하면 요 위에서는 만나는 점이 없지. 그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림들을 보고 얘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함수, 상수 함수 이 네 가지 중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1대1 대응들이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자,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x값이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응? 위에 있는 조건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1대1 함수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보면 가정이면 결론이다의 대우 명제는 결론을 부정해야 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y 값이 같으면
그 값은 x 값도 같아야 되는 거야. 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응? 여기서 하나의 y 값, 이 fx1에 대해서 네. 내가 얘를 선택한 게 누군지를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y 값은 하나인데 그 y 값을 선택한 x 값이 두 개야. 네. 그러면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게 x축과 평행한선을 그어보는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두 개가 있는 이런 2차 함수 같은 거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자, 1대1 대응이 되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1대1 대응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야. 정역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계속 그 범위 전체에서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응? 이게 만약에 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얘는 계속해서 뭐 감소만 해야지. 안 그러고 얘가 만약에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그럼 얘를 만나는 점이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얘들을 만나는 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지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함수들 중에서 직선 1차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대1 대응인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기를 6번에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번에 나와 있기를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라는 집합이 x가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이하.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0 이상 4 이하. 그리고 함수가 fx가 ax 더하기 b. 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요. 1대1 대응. 자, 정의역 아래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의 y값의 대응이 돼야 함수가 되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되는 게 먼저 1번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이 0 이상 4 이하의 값이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고 공역이 0부터 여기 0부터 4까지 돼요. 4까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정의역과 공역인 거야. 정의역이 양쪽 끝에가 정의역,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얘가 이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없으면 또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나와 있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지? 그래프 그리면 뭐 나와? 직선이잖아, 그지? 그 직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 이렇게 가야지만 얘는 얘가 원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얘가 1차 함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는 4가 되어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고 a 더하기 b는 4니까 요 두 개 연립하면 둘이 더하면 2b는 4, b는 2가 되고 a도 2가 돼야 되겠다. a와 b가 모두 2여야 돼. 그래야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돼.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대각선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요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을 지나는 순간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가 돼요. 요쪽 끝에 있는 점은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4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4, a 더하기 b는 0.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 연립하면 네. 둘이 더하면 b는 2예요. b는 2인데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네. 응?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가능한 거야.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야. 네. 오케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곱하기 b,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a 곱하기 b 구하면 위에 거는 4.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4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자, 잘 봐둬야 돼. 네.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을 나타내는 양쪽의 경계선, 네. 그 다음에 공역을 나타내는 이 경계선 안에서 얘가 이 안을 꽉 채워야 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대각선의 형태의 두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응? 잘 알아둬야 돼. 우리 많이 나올 거야.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문제 알고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노란색의 경우에는 계속 증가만 했고 파란색은 계속 감소만 한 거지. 감소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7번입니다. 7번. 93쪽의 7번을 보면 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 두 집합 F하고 G가 fx는 한근함수예요. fx는 한근함수고 네. gx는 상수함수야. 네. 그런데 f는 g3이 3이 됐어. 네. f1하고 g2의 값을 구하래. 네. 자, 한근함수는 뭘 의미하는 거지? 한근함수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되고, 네. 2 집어넣으면 2 되고, 3 집어넣으면 3 되고, 이게 한근함수야. 네. 1 집어넣었잖아. 이거 얼마 돼야 돼? 1. 그지? 자, 상수함수는 3 집어넣으면 3 됐대. 네. 그리고 4 집어넣으면 뭐 돼야 돼? 4. 자, 4 집어넣으면 3 돼야 돼. 네. 상수함수는 어떤 넣어도 다 똑같은 값이 된다는 뜻이야. 네. G에다 100을 넣어도 3, 1 넣어도 3, 0 넣어도 3, 네. 2 집어넣어도 3이 돼야 되는 거야. 상수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답이 4가 됩니다. 한근함수는 주어진 x값에 x를 넣어도 x가 되는 거고, 네. 상수함수는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 알겠니? 이게 한근함수와 상수함수를 가지고 이런 문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야. 네. 자, 함수의 일반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네.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 네. f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네. m개가 있고 네.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n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n의 m제곱을 할 겁니다. 네. n의 m제곱을 할 거고, 자, 이유가 a, b, c, 1, 2, 3 여기에 a, b, c 여기에 1, 2, 3이 있어. 네. 자, 함수를 만들어야 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 함수. 생각해봐. 네.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함수기 때문에 얘도 3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c도 3개. 3개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곱하면 3의 3승.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x가 1, 2, 3에서 m개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에서 n까지 이렇게 있는 함수에 대해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
2도 n개, 3도 n개, m도 n개, n 해서 n을 n개만큼 곱했으니까 네. n의 m제곱이 된 거야. 3의 세제곱이 된 거야. 네. 이게 함수의 개수야. 네. 자, 두 번째 1대1 함수를 구하려고 그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1대1 함수는 1이 선택했어. 1이 n개를 선택했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지? 2개. 에헤이. 여기서 한 개 선택했어.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두 개밖에 안 남았지? 네.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개. 네. 그지? 여기서는 n개, 그 다음에는 n-1개, 네. 그 다음에 n-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m이 요게 1대1 함수가 되려면 m보다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네.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n 빼기 m 더하기 1까지 얘네들을 쭉 곱해야 돼. 쭉 곱해줘야 돼. 네. 그게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고, 네. 1대1 대응은 얘는 m하고 n이 같아야 돼. 네. 공역이 정의하고 원소가 똑같이 있어야 돼. 네. 또 똑같이 가겠죠.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쭉 곱해 나갈 거야. 그럼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네. 응? 여기다가 n하고 m이 같으니까 1로 끝나겠지. 네. 그지? 이게 이제 1대1 대응의 관계인 거야. 네. 상수함수는 몇 개가 될까?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1로 가는 거, 네. 전부 다 2로 가는 거, 네.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 그래서 얘는 공역의 원소만큼 네. n개만큼 존재하는 거야. n개만큼. 네. 함수의 개수는 n의 m승. 네.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n-1 갖고 맨 마지막 원소까지 쭉 곱해나가면 되고, 1대1 대응은 정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세개세 똑같잖아. 그러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 그 개수가 똑같아요. 응? 상수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상수함수는 1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네. 공역의 원소 3개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런 것들 우리는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함수의 개수까지 구해나가는 과정을 정리하면 여기까지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만렙에 있는 문제를 풀면 네. 만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한 내용까지 해서 네. 쭉 풀면 57쪽까지 풀 수 있겠는데? 57쪽? 57이요?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소개만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더 안 나가고 네. F라는 함수가 네. x 플러스 1이 있고 네. gx라는 함수는 네. 얘를 제곱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F라는 함수통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G라는 함수통이 있어. 네. 그럼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했냐면 네. 여기 써져 있는 거에 의하면 이건 들어오면 x 더하기 1을 할 거고 네. 얘는 x의 제곱을 할 거야. 네. 그럼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어요. 네. 1이 들어가. 그러면 제곱하면 2를 더하면 2가 될 거고 네. 2를 제곱하면 4. 4가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이어서 가는 거야. 네. F, G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꿔서 네. 요 앞에 게 G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게 요게 F가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는 얘가 제곱을 할 거고 얘가 더하기 1을 하겠지. 네.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2. 2가 되지. 당연히 지금 네. 똑같은 F하고 G를 가지고 네. 누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얘를 이야기하는 걸 G, 서클 F, 네. X
또는 F 서클 G X라고 쓸 거고 이때는 뒤에 있는 거 있지? 네. 얘를 먼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두 번째 걸 한 거고 네. 얘는 GX를 먼저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FX를 나중에 한 거야. 아. 이 앞에 게 G 서클 F. 네. F 먼저 하고 G 했지? 그러니까 X하고 가까운 게 먼저 하고 다시 두 번째 매를 하는 거야 항상.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좀 다르잖아.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지. 누굴 먼저 하는지. 네. 예를 들어 내가 X를 집어넣어요. X. 네. X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X 더하기 1이 될 거야. 네. 그리고 X 더하기 1을 제곱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네. 저 조건을 가지고 G 서클 F X라는 함수를 만들었더니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네. 넣어 들어가면 X의 제곱이 되겠지. 네. 그 여기를 통과해. 그럼 뭐 되겠어? X 세제곱 더하기 X. 아니 X 제곱 더하기 1이 돼야지. 아. 1을 더하는 거잖아. 1만 더하는 거야. X 제곱에 1을 더하는 거야. 네. X 제곱에 1을 더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F 서클 G에 X를 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X 제곱 더하기 1. 걔는 1을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한 거고 얘는 제곱을 한 다음에 1을 더한 거야. 이런 어떤 두 가지 함수의 기능을 섞는 것. 이걸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합성 함수.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연산. 네. 그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